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전장까지는 괜찮았는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너무 하루하루 일봉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리플을 주봉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올해 들어서 확실한 바닥을 확인을 했죠. 요 라인이 이때 작년 11월 달에 FTX 사태로 무너지고 나서 확인했던 바닥 라인과 거의 같은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한 가지 이 약시채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만들었던 이 상승분, 이 부분을 반납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조만간 시장의 흐름과 함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크게 견인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또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죠.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이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바로 합의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E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EC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이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요. 이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시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시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3대 빵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권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1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에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식 소환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 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합의로 끝이 날 수 있다라면은 우리 XRP 홀더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자,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3년을 꽉꽉 채워가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소송 리스크였는데 자, 여기서 해소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주관리 소통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을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리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은 올해 4월부터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하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송 리스크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야지 이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정식 재판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패배, 추가 망신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벌금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XRP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원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일봉 보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리플은 충분히 700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살아남에 따라서 리플도 최근 급등하는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다란 시장의 움직임 안에서 그 흐름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리플의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자, 올해 초에 바닥을 확인했죠. 물론 11월 달에 FTX 사태 이후로 쭉 무너져 내리면서 이 같은 라인에서 바닥을 확인한 거고,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 약식재판 판결문 이후의 상승분을 반납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멘탈 잡으시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수익 보는데 조금 더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이 도박을 좋아하죠. 이 도박이라는 거 꼭 제가 불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도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이런 모습 주위 가족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사실 투자할 때도 많이 드러나는 걸 제가 카톡방에 계신 분들 보면서, 포트폴리오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XRP에 투자를 했을 때, 리플에 투자를 했을 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답답함에 지루해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도 하루하루 빠르게 올라서 수익 보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 이게 도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할 때는 근거와 안정성이 조금 동반되면서 해야지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같은 대형 종목, 중장기 종목들은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에서는 단타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고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면서 전략도 함께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 들어오시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제가 전략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종목과 타점과 비중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에서 이런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시고, 여러분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